나도 모르게 인복을 잃는 행동 5가지.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거나 좋은 인연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인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에만 맡겨두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복은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거든요.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특히 무서운 건 인복을 잃게 만드는 행동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준다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개선할 기회도 없고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인데도 인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마음은 착하고 나쁜 의도도 없지만 작은 습관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이런 습관들은 의식하기만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인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인복을 잃게 만드는 5가지 행동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투, 에너지를 빼앗는 말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면 그래도 너무 더워. 맛있는 음식점 추천해줄까? 라고 하면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새로운 프로젝트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일만 늘어날 텐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인 반응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부터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지치게 되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끌려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적인 생각이 들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반대로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어요. 특히 무서운 건 이런 부정적인 말투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져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우려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럴 때도 표현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도 이런 점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라든지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말하는 거죠. 둘째, 남의 말에 공감보다 판단이 먼저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반응을 받으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말한 건데. 오히려 비난받는 기분이네.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대부분 공감받고 싶어서예요. 해결책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판단부터 하게 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마음을 닫게 되어요. 특히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식의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쉽게 말하는구나라는 불쾌감도 줄 수 있어요.
좋은 반응은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상황이면 나도 답답했을 것 같아.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언이 필요하다면 혹시 내 생각을 말해봐도 될까? 하고 허락을 구한 후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셋째, 받을 땐 당연히 여기고 베풀 땐 인색한 태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성이에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면서 본인이 베풀 때는 정말 인색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밥을 사주거나 도움을 줄 때는 고마워라는 말도 제대로 안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요. 그런데 본인이 누군가를 도와줄 상황이 되면 바빠서, 여건이 안 돼서, 나도 힘들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감사한 마음도 생기지 않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더 문제인 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인가 보다 하고 이해해줄 수도 있지만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용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해요.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먼저 베풀 줄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넷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동.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는 건 괜찮지. 급한 일이 생기면 약속을 미루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작은 약속 정도는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해요. 약속은 신뢰의 기본이거든요. 작은 약속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중요한 일에서 믿을 수 있겠어요? 특히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10분, 20분씩 늦으면서 미안, 길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어요. 또한 약속을 자주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갑자기 피곤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런 이유로 약속을 바꾸면 상대방은 나는 후순위구나, 언제든지 밀어낼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연락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꼭 약속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째,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태도. 축하할 줄 모르는 마음. 친구가 승진했다고 할 때, 동료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할 때, 지인이 행복한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정말 축하해, 대단해, 너무 잘 됐다. 이런 진심 어린 축하를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먼저 시기심이 들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쟤는 운이 좋아서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자랑하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 좋겠네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운이 좋았네, 나도 그런 기회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받으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기쁜 소식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찬물을 끼얹네,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더 문제인 건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정말 좋은 기회들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도움을 주려고 해요. 반대로 시기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어요. 저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을 말해봤자 기분만 상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남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좋은 에너지도 받고 배울 점도 많고
새로운 기회도 생길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하려고 애쓰고, 받은 만큼 베풀려고 하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어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인복이에요. 기억하세요. 인복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 순간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인복을 결정해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말과 행동이 당신의 사람복을 바꿀 거예요.